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70대 초반까지만 해도 멀쩡하시던 분이 75세만 넘어가면 갑자기 늙어 보이는 경우 말입니다. 반대로 78세인데도 60대처럼 활기찬 분들도 계시죠.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연구소에서 15년간 70세 이상 어르신 2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75세를 기점으로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쪽은 85세까지도 혼자 장을 보고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다른 한쪽은 78세부터 병원과 집을 오가며 자식들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70세 시점에서 두 그룹의 건강 상태는 거의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75세 전후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20년을 결정짓는 생존 전략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나오는 작은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75세 이후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들면 건강은 다리, 허리, 이런 신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학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70대 이후엔 정신 건강이 곧 수명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 중 우울증이 있는 경우 평균 수명이 7.3년 짧았습니다.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평균 수명이 무려 10년 이상 단축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 건강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울하면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낙상으로 골절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면 치매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실제로 건국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우울증이 있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은 정상인의 무려 2.8배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이 우울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냥 기운이 없는 거라고,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깊은 우울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뇌를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급격히 퇴화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매일 30분 이상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5년 후 인지 기능 차이가 무려 43%나 났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할 일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손으로 쓰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은 손글씨가 뇌의 12개 영역을 동시에 자극한다고 말합니다. 책을 읽으세요. 장르는 상관없습니다. 신문도 좋고 잡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읽는 겁니다. 하루 10분, 딱 10분만 읽어도 뇌는 깨어 있습니다. 간단한 퍼즐이나 스도쿠를 풀어보세요.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쉬운 두뇌 게임 책도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한 문제씩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새로운 걸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좋고, 악기도 좋고, 외국어도 좋습니다. 완벽하게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젊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무슨 스트레스냐고. 그냥 참으면 된다고.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조사 결과 70대 이상 한국 어르신들의 스트레스 수치는 40대 직장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치매 발병률을 3배 이상 높인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참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게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올리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결국 모든 질병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자극적인 것에서 거리를 두세요. 요즘 뉴스 보시면 너무 자극적입니다. 범죄 소식, 사고 소식, 사회 갈등. 이런 걸 보면 혈압만 오릅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절대 뉴스를 보지 마세요.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대신 뭘 해야 할까요? 잔잔한 음악을 들으세요. 클래식도 좋고 옛날 가요도 좋습니다. 유튜브에 힐링 음악 치면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옵니다. 좋은 책을 읽으세요. 건강 정보를 주는 책, 인생 지혜를 담은 에세이, 이런 것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둘째,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딱 3줄만 적어보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반가웠다. 손주가 영상통화를 해줘서 행복했다. 이렇게 쓰다 보면 자기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것들을 찾게 됩니다. 더 좋은 건 감사일기입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요. 미국 UC 버클리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일기를 쓴 노인은 우울증 발생률이 56%나 낮았습니다. 셋째, 하루 중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30분이면 됩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오롯이 나만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뭘 하느냐고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좋고, 창밖을 보며 멍 때려도 좋고, 차 한 잔 마시며 생각에 잠겨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닌 그냥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정신 건강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75세 이후 10년을 침대에서 보낼지, 세상을 누비며 보낼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정신 건강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75세 이후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신체 건강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신체 건강도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기 검진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75세가 넘으면 기본 검진 외에 꼭 받아야 할 검사가 있습니다. 첫째,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게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이요. 문제는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겁니다. 대한심장학회 자료를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 중 심장 이상 소견이 있는 비율이 무려 67%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 숨이 차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심장 초음파를 받아보세요. 둘째, 인지 기능 검사입니다.
70대가 넘으면 5명 중 1명은 치매에 걸립니다. 무려 20%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빡하는 게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노화인지 치매 초기 증상인지는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만 받아도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셋째,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길 권합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집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죠. 문제는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뼈가 부러져야 알게 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이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사망률이 20%입니다. 5명 중 1명은 1년 안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검사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검사만 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결과를 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나왔다면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혈압이 높다고 나왔다면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골밀도가 낮다고 나왔다면 칼슘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검진받고 그냥 넘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체력 유지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병원 가는 것도 힘들고 장 보는 것도 힘들고 결국 집에만 있게 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근육이 더 빠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체력은 어떻게 유지할까요?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입니다. 75세 이상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20분, 딱 20분만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자기 페이스대로 걸으면 됩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연구 결과 매일 20분씩 걷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31% 낮았습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력 운동도 필요합니다. 아령을 들라는 게 아닙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이것만 하세요. 하루에 10번, 아침 저녁으로 딱 10번씩만 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리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빠지기 때문입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70세 이후 1년에 다리 근육이 평균 5%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다리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낙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 근육이 더 빠지고 또 넘어집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은 이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그리고 균형 운동도 중요합니다. 한쪽 다리로 10초 동안 서보세요. 10초요. 만약 10초를 못 서신다면 이건 경고 신호입니다. 미국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한쪽 다리로 10초를 못 서는 사람은 향후 10년 내 사망 위험이 84% 높았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처음엔 벽을 잡고 하세요.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하세요. 매일 연습하면 한 달이면 10초는 충분히 서실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 특히 체력 관리는 75세 이후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세 번째, 75세 이후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이게 왜 수명과 관계가 있냐고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80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남녀 724명을 평생 추적 조사한 거죠.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8년 짧았다는 겁니다. 8년입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매일 술을 마시는 것보다 인간관계 단절이 더 해롭다는 뜻입니다. 특히 75세가 넘으면 고독이 치명적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의 치매 발병률은 일반 어르신보다 3배 높습니다. 우울증은 5배 높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본인이 외롭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혼자가 편하다고 나이 들면 다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최소 3명과 대화하세요. 대화라고 해서 거창한 거 아닙니다. 마트 계산원에게 오늘 날씨 좋네요 한마디 하는 것도 대화입니다. 동네 산책하다 만난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도 대화입니다. 택배 기사님께 수고하세요 말하는 것도 대화입니다. 이런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 자료를 보면 하루에 5번 이상 타인과 짧은 대화를 나눈 노인은 우울증 발생률이 42% 낮았습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만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 친구와 산책하는 약속을 만드세요. 한 달에 2번, 동네 복지관에 가는 날을 정하세요.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운동 모임에 참석하세요. 중요한 건 정기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정해진 약속이 있으면 그날을 기다리게 되고 나갈 준비를 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나이 들어서 무슨 새로운 친구냐고요? 아닙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요즘 동네 복지관, 주민센터 가면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서예 교실, 스마트폰 교실, 노래 교실, 댄스 교실, 영어 회화, 컴퓨터 강좌. 여기 가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걸 배우는 사람끼리는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 대화도 편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가다 보면 익숙한 얼굴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과 인사하게 되고 나중엔 같이 차라도 한잔하는 사이가 됩니다. 넷째, 가족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식들과 무조건 붙어 살아야 외롭지 않다고.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우면 갈등이 생깁니다. 며느리, 사위와 생활 습관이 다릅니다. 손주 교육관도 다릅니다. 같이 살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탕 거리를 유지하세요. 국 끓여서 배달할 수 있는 거리, 그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깝지만 같이 살지는 않고, 자주 보지만 매일 보지는 않고, 서로 도와주지만 의존하지는 않는 관계. 이게 가장 건강한 가족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습니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기 문제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항상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통화,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보기,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귀찮다고 피하지 마세요. 그 귀찮음이 여러분의 수명을 늘려줍니다. 네 번째, 75세 이후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구강 건강입니다. 치아가 오복 중 하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 1만 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 치아가 20개 이상 남아있는 사람과 10개 미만인 사람의 평균 수명 차이가 무려 7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아가 없으면 제대로 씹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씹지 못하면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되면 영양분 흡수가 안 됩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치아 문제는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씹는 행위가 뇌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잘 씹지 못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 건강이 나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자기 치아가 10개 미만인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20개 이상인 노인보다 1.9배 높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입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의외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반드시 식후 3분 이내에 양치질 하세요.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합니다. 양치할 때는 잇몸도 같이 닦으세요.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잇몸 건강이 치아 건강보다 더 중요합니다. 둘째, 물을 많이 마시세요.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듭니다. 침이 줄어들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집니다. 하루에 물 6잔, 약 1.2리터 정도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에 물로 입을 헹구는 것도 좋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6개월에 한 번, 1년에 2번은 꼭 치과에 가세요. 많은 분들이 치아가 아파야 치과에 갑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면 초기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스케일링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스케일링은 6개월에 한 번씩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거의 무료나 다름없어요. 넷째,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셨다면 더욱 관리가 중요합니다. 틀니는 매일 세척하세요. 그냥 물로만 하지 말고 틀니,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임플란트는 자기 치아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빼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천일염으로 양치하세요. 하루에 한 번, 저녁에 양치할 때 천일염 가루를 손가락에 묻혀서 잇몸을 마사지하듯이 문질러 주세요. 천일염의 미네랄 성분이 잇몸을 튼튼하게 만들고 잇몸병을 예방합니다. 구강 건강, 단순히 이가 아프고 안 아프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75세 이후 수명을 결정하는 마지막 요소는 바로 영양관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들면 적게 먹어야 한다고.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75세가 넘으면 잘 먹어야 합니다. 도쿄대학 노년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BMI 지수가 약간 높은 사람, 쉽게 말해 조금 통통한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병에 걸리기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잘 먹어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잘 안 드십니다.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해로운 건 중년까지입니다. 75세가 넘으면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은 게 건강에 좋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75세 이상 어르신 5,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은 그룹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세포 재생이 안 됩니다. 근육도, 피부도, 내장도 노화가 빨라집니다. 그러니 75세가 넘으면 고기를 드세요. 하루에 손바닥 크기만큼 약 80g에서 100g 정도 먹으면 충분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먹는 겁니다.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철분, 아연, 비타민 B12도 함께 섭취됩니다. 이것들은 채소만으로는 보충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건강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였습니다. 여왕은 96세까지 장수하셨는데 매일 치킨이나 생선구이를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도 넉넉히 드셨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아침을 거르지 마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입맛이 없다고 안 드십니다. 하지만 아침을 거르면 하루 전체 영양 섭취량이 부족해집니다. 입맛이 없어도 죽이라도 드세요. 계란죽, 야채죽, 전복죽, 뭐든 좋습니다. 따뜻한 죽은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둘째,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드세요. 아침에는 계란 하나,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 저녁에는 고기 조금. 이렇게 골고루 먹으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채소와 과일도 충분히 드세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가 좋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호박 이런 것들이요. 과일은 하루에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섭취가 과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은 필수입니다. 우유 한 잔, 요구르트 한 개, 치즈 한 조각, 이런 것들로 매일 칼슘을 섭취하세요. 유제품이 안 맞는 분들은 멸치, 두부, 깨 같은 음식으로 칼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물을 자주 마시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마시세요. 물이 싫으면 보리차나 녹차도 좋습니다. 여섯째, 영양제를 챙겨 드세요. 음식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종합 비타민, 비타민 D, 오메가3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어야 몸에서 생성되는데 나이 들면 밖에 잘 안 나가니까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일곱째, 즐겁게 드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억지로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드세요. 가끔은 달달한 것도 드시고 짭짤한 것도 드시고 기름진 것도 드세요. 물론 매일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듯이 영양 관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병과 싸울 힘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75세 전후로 수명을 결정하는 5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인간관계, 구강 건강, 영양 관리. 이 5가지를 잘 지키면 85세까지, 90세까지, 어쩌면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어. 이미 늙었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80세에 건강 관리를 시작해도 5년 후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10분 산책하기. 하루에 3명과 짧은 대화 나누기. 식후에 꼭 양치하기. 고기 한 점이라도 매일 먹기. 감사일기 3줄 쓰기. 이 중에 하나만 시작해도 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하나씩 더 추가하세요. 한 달 후면 여러분 스스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3개월 후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겁니다. 1년 후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75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손주들 대학 졸업식에서 박수 쳐주고 싶지 않으세요? 손주들 결혼식에서 축하 인사하고 싶지 않으세요? 증손주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바뀝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여러분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